여러분은 인생의 황혼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행지에서의 짧은 인연이 지난 60년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면 믿으시겠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60세 김선영 씨의 실화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던 그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만남.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이고 올해 60살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을 4년 전에 췌장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로 쭉 혼자였어요. 두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게 전부예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하지만 더 이상 남편을 위해 아침밥을 차려줄 필요가 없다는 현실이 저를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여보, 아침 먹어. 예전에는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그리워요. 지금은 혼자 앉은 식탁에서 미지근한 된장국만 마시고 있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집안일을 시작해요.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정리할 것도 별로 없는 집을 이리저리 치우면서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혼자 사는 집이라 금방 끝나버리죠. 그러면 또다시 텅 빈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간단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는데 지금은 혼자 후루룩 먹고 마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TV를 켜놓고 먹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공허함을 달래주지는 못해요. 오후가 되면 더욱 적막해져요. 창밖을 내다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부부들이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쓸쓸해지더라고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구나 싶어서요.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퇴근해 오면 오늘 어땠어? 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혼자 저녁을 차려 먹고 설거지까지 혼자 해야 해요. 그러고 나면 할 일이 정말 없어요. TV 앞에 앉아 있지만 집중도 안 되고 책을 읽으려 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밤 9시가 넘으면 더욱 적막해져요.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나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 집은 시계 소리만 똑딱 들릴 뿐이에요. 이런 고요함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요. 잠자리에 들 때가 가장 외로워요. 넓은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옆자리가 너무 차갑게 느껴져요. 남편과 함께 누워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요. 지금은 그저 빨리 잠이 들기만을 바라며 눈을 감아요. 그런 어느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한창 피던 4월 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봐야지.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함께 여행을 다녔는데 혼자가 된 후로는 한 번도 멀리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여행지를 찾아보다가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어요. 강원도 양양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한적하고 조용해 보였어요. 복잡한 관광지보다는 이런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만큼은 혼자 떠나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2박 3일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가방을 싸면서도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어요. 60살에 혼자 여행이라니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는 기대감도 컸어요. 출발하는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간단한 메이크업을 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마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더라고요. 서울을 벗어나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이런 느낌이었구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유로움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양양에 도착해서 미리 예약해둔 작은 펜션에 짐을 풀고 바다를 바라보니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내일부터는 뭘 하며 지낼까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행 첫날 밤을 설레는 마음으로 보내고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펜션 창문을 열어보니 바다가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아침 햇살이 파도에 반짝반짝 비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펜션 주인이 추천해준 작은 카페가 바닷가 근처에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향했어요. 바다뷰 카페라는 이름의 아담한 곳이었는데 통유리창으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는데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남자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고 깔끔한 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 한 잔을 시키고 가방에서 평소에 즐겨 읽던 시집을 꺼냈어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집이었어요. 바다를 보며 시를 읽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한참 시를 읽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분이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어요. 저도 당황하며 가볍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분이 읽고 계시던 책을 보니까 저와 똑같은 시집이었던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혹시 같은 책을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시집을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더니 그분이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머, 정말 같은 책이네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를 수도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나태주 시인을 좋아하세요? 그분이 먼저 물어보셨어요. 네, 시가 담백하고 따뜻해서 자주 읽어요. 특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 시를 참 좋아해요. 제가 대답하니까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도 그 시를 좋아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구절이 참 인상 깊어요. 그렇게 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색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혹시 여행 오셨나요?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혼자 여행 중이에요.
제가 대답하니까 그분도 저도 혼자 여행 중입니다. 서울에서 왔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소개했어요. 그분은 이준호라고 하셨고, 올해 65세라고 하셨어요. 저보다 5살 위였어요. 저는 김선영이에요. 60세고요. 라고 인사를 드렸죠. 60세라고요?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요. 준호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해요. 준호 씨도 젊어 보이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테이블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같은 시를 좋아하고 같은 고향에서 온 우연이 신기해서 계속 대화가 이어졌어요. 자주 혼자 여행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준호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아니요. 사실 혼자 여행은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여행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서 뭔가 깊은 사연이 느껴졌어요. 저도 혼자 여행은 처음이에요. 그동안 용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나와봤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카페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문학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행 이야기, 서울 생활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우연한 만남이 있을까요? 준호 씨가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우연이었거든요. 커피를 다 마실 즈음 준호 씨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근처를 함께 둘러보실래요? 혼자 다니기보다는 같이 다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잠깐 망설였어요. 처음 만난 분과 함께 다녀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는 정말 신사적이고 믿을만해 보였어요. 그리고 혼자 여행하면서 느꼈던 외로움도 있었고요. 좋아요. 함께 다녀봐요. 라고 대답했어요. 준호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카페를 나와서 바닷가, 마을을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만남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몰랐어요. 준호 씨와 함께 카페를 나와서 바닷가,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5월 초의 바닷바람이 정말 상쾌했어요. 혼자 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면 작은 등대가 있다고 하는데 가보실래요? 준호 씨가 지도를 보시며 제안하셨어요. 좋아요. 등대도 구경하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등대로 가는 길은 조금 험했어요. 바위로 된 해안길이라 발밑이 울퉁불퉁했거든요. 조심스럽게 걸어가는데 제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때 준호 씨가 재빠르게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으세요? 준호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네, 괜찮아요. 감사해요. 라고 대답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등대에 도착해서 바다를 바라보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하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포마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정말 예쁘네요. 혼자 왔으면 이런 감동을 누구와 나눌 수 있었을까요? 제가 중얼거리니까 준호 씨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등대에서 한참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웅장함에 두 사람 다 감탄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게 되었어요. 선영 씨는 평소에 뭘 하며 지내세요? 준호 씨가 물어보셨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책 읽고 가끔 동네 산책하고 평범한 일상이에요. 준호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예전에는 회사를 다녔는데 몇 년 전에 은퇴하고 나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준호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바닷가 마을 특유의 소박한 식당이었는데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시는 바지락 칼국수가 일품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서울에서는 이런 맛을 찾기 힘든데요. 준호 씨가 감탄하시니까 저도 정말 그래요. 역시 바닷가에서 먹는 바지락이 최고예요. 라고 맞장구 쳤어요. 식당 할머니가 저희를 부부로 오해하시고 부부 금실이 참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둘 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여행에서 만난. 제가 당황해서 해명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어머, 그래도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하시며 웃으시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마을 시장을 구경했어요. 작은 시장이었지만 싱싱한 해산물들과 지역 특산품들이 가득했어요. 준호 씨가 뭔가 기념품이라도 사가실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뭘 사갈까요? 하고 고민하는데 한 가게에서 예쁜 조개 껍데기로 만든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저건 어때요? 예뻐 보이는데요. 준호 씨가 제안하셨어요. 정말 예쁘네요. 하나 사볼까요? 제가 목걸이를 들어보고 있을 때 준호 씨가 제가 사드릴게요. 오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기념으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제가 사양했지만 준호 씨는 이미 돈을 내고 계셨어요. 이런 건 남자가 사는 게 맞죠? 라고 하시며 웃으시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에는 해변을 따라 산책했어요. 백사장의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가끔 조개 껍데기나 예쁜 돌멩이를 주우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언제부터 혼자 지내세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4년 전부터요. 남편이 병으로 먼저 갔어요. 제가 담담히 대답하니까 준호 씨가 힘드셨겠어요.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준호 씨도 혼자 지내시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준호 씨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네. 저도 몇 년 전부터 혼자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뭔가 아픈 상처가 있으시다는 게 느껴졌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바닷가에서 일몰을 함께 바라봤어요. 붉은 태양이 바다 위로 천천히 사라져가는 모습이 정말 장엄했어요. 혼자 봤다면 외로웠을 텐데 누군가와 함께 보니까 감동이 배가 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감탄하니까 준호 씨가 선영 씨와 함께 보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저녁 식사 약속을 하고 각자 숙소로 돌아왔어요. 펜션에 돌아와서도 하루 종일의 일들이 꿈 같았어요. 이런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더라고요. 내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동시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60살이 되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저 자신도 당황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 씨와 약속한 시간에 만났어요. 어제보다 더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준비하면서도 괜히 신경이 쓰여서 옷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이 나이에 뭘 이렇게까지 하나 싶으면서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잘 주무셨어요? 준호 씨가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시니까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네, 덕분에 푹 잤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근처에 작은 사찰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준호 씨의 제안에 저도 좋다고 했어요. 사찰에 가면 마음도 평온해질 것 같았거든요. 사찰로 가는 길은 산속이라 조용하고 아름다웠어요. 싱그러운 나무들과 새소리, 맑은 공기가 정말 상쾌했어요. 걷다가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평상이 있어서 잠시 앉았어요. 어제부터 정말 즐거웠어요. 오랫동안 이런 기분을 못 느껴봤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니까 준호 씨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행을 와서도 계속 우울한 기분이었는데 선영 씨를 만나고 나서 기분이 많이 밝아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우울한 기분이었다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준호 씨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저도 혼자 된 지 얼마 안 돼요. 3년 전에 아내를 잃었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머, 그러셨구나.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했는데 준호 씨가 손을 저으시며 괜찮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아직도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저도 남편을 4년 전에 잃었어요.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조용히 말하니까 준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정말요? 선영 씨도. 준호 씨의 목소리에 동질감이 묻어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남겨진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으니까 준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아무리 친구들이 위로해줘도 집에 돌아가면 결국 혼자잖아요. 그 공허함이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준호 씨의 말에 완전히 공감했어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느낄 수 있는 깊은 이해였어요. 사찰에 도착해서 조용히 경내를 둘러봤어요.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대웅전 앞에서 잠시 묵념을 했는데 준호 씨도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뭘 빌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평안을 빌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평안하기를 요라고 하셨어요.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바닷가로 돌아왔어요. 어제와 같은 장소였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 후라 그런지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좋았어요. 평범했지만 행복했어요. 준호 씨도 그러셨겠죠. 네, 저희도 평범한 부부였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준호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있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딸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들 둘이 있어요.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고요. 가끔 연락하지만 자주는 못 봐요.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후 늦게까지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 현재의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막연한 걱정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말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는데 준호 씨도 같은 마음이셨나 봐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아침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대답하니까 준호 씨가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 밤 펜션에 돌아와서도 계속 준호 씨 생각이 났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어요. 단순히 동병상련을 넘어서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 마지막이라니. 아쉬운 마음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이런 만남이 또 언제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여행 마지막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이 준호 씨와의 마지막 하루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쉽기도 하고 동시에 이런 감정을 가진 제 자신이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나갔는데 준호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는데 뭔가 신경 쓰인 모습이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뭘 들고 계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 이건 나중에 드릴게요. 라고 하시며 봉투를 가방에 넣으셨어요.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둘 다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곧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요? 준호 씨가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특별히 정해놓은 건 없는데요. 제가 대답하니까 그럼 그냥 천천히 바닷가를 걸어봐요. 마지막이니까. 라고 하셨어요. 그 마지막이니까 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정말 마지막일까 하는 생각에 서글퍼졌어요. 바닷가를 걸으면서도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리고 가끔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바위에 앉아서 쉬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선영 씨, 이틀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오랫동안 이런 기분을 못 느껴봤거든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진지하고 간절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대답하니까 준호 씨가 가방에서 아침에 봤던 그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걸 드리고 싶어서. 편지예요. 준호 씨가 봉투를 제 손에 건네주시는데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편지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네, 제 마음을 담아서 써봤어요. 지금 읽어보셔도 되고 나중에 혼자서 읽으셔도 돼요 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받아든 제 손도 떨렸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고 떨리더라고요. 지금 읽어봐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어봤어요.
편지에는 준호 씨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선영 씨에게. 우연히 만난 이틀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있던 그 순간부터 운명 같은 느낌이었어요.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 의심했는데 선영 씨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에도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신과 보낸 짧은 시간이 지난 몇 년간의 외로운 시간보다 더 의미 있었습니다. 함께 바다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까봐 망설였지만 진심을 전하지 않고 헤어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서울에 돌아가서도 가끔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를 적어 놨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호 드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진심 어린 편지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떠세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나 봐요. 감동이에요. 이런 편지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래되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니까 준호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런 마음을 전해주셔서. 그런데 그때 준호 씨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내일 서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산으로 가야 해요. 거기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싱숭맞아졌어요.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부산으로 가신다니. 부산이요? 그럼. 제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니까 준호 씨가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확정된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막 싹 튼 감정인데 이렇게 멀어져야 한다니. 하지만 준호 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언제 떠나세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럼 서울에서 며칠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꼭 만나요.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기차역에서 헤어질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고 서울에서 만날 약속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연락 꼭 주세요. 네. 꼭 연락드릴게요.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시는 준호 씨의 모습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서울에 돌아온 첫날부터 마음이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여행 피로로 쉬고 싶었을 텐데 계속 양양에서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특히 준호 씨가 써주신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하는 생각과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교차했어요. 60살이 되어서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저 자신도 당황스러웠어요. 둘째 날, 준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잘 도착하셨나요? 저도 서울에 무사히 왔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만나실 수 있을까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연락을 주신 거예요. 꿈이 아니었구나 싶어서 기뻤어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명동에 있는 카페는 어떠세요? 카페에서 2시에 만나요. 약속 시간까지 아직 하루가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무엇을 입을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생각하느라 잠이 안 왔어요. 거울을 보면서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만나는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옷도 여러 벌 갈아입어 보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어요.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명동 카페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어주시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선영 씨,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요. 준호 씨의 인사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말씀을? 준호 씨도 서울에서 보니까 더 멋있어 보이세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양양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그때가 꿈 같아요. 정말 즐거웠는데. 저도요. 계속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산 일은 언제 시작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서울에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겨우 만났는데 또 헤어져야 한다니. 그럼 이번 주말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용기 내서 물어보니까 당연하죠. 저야 언제든 좋아요. 그날부터 준호 씨가 부산으로 떠나기 전까지 거의 매일 만났어요. 가끔은 카페에서, 가끔은 한강에서 산책을 하면서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한강에서 산책을 하던 날, 준호 씨가 부산에 가서도 계속 연락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물론이죠. 요즘은 영상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대답하니까 다행이에요. 선영 씨와 계속 연락할 수 있다니. 떠나는 날 아침 서울역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시는데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자주 연락해요. 그리고 부산 생활 잘 적응하세요. 네, 꼭 연락드릴게요. 선영 씨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기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멀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부산으로 떠난 후에도 준호 씨는 약속대로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보내주시고 저녁에는 영상통화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멀리 있어도 이렇게 연락할 수 있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오늘은 바다를 봤어요. 양양에서 함께 봤던 바다가 생각나더라고요. 준호 씨가 부산 바다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도 그때 추억이 되살아났어요.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그리움이 커졌어요. 매일 연락을 주고받지만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선영 씨, 부산에 놀러 오실 생각 없으세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제안하셨어요. 부산까지요? 네, 여기도 볼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그 마지막 말에 마음이 뛰었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부산까지 가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마음은 이미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런 그리움을 느끼는 것이 얼마만인지. 60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계속 준호 씨 생각이 났어요. 함께 걸었던 바닷가, 나누었던 대화들, 따뜻했던 눈빛. 모든 게 그리웠어요. 이렇게 그리워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기회를 놓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60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부산으로 떠난 지 한 달 반이 지났어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그리움은 더해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 평소처럼 동네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어요. 요즘 들어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어요. 준호 씨와 나누었던 문학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시집을 더 많이 읽게 되었거든요. 도서관 문학 코너에서 새로 들어온 시집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역시 나태주 시인 책이 여기 있네. 혼잣말을 하며 책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 씨.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 준호 씨가 서 계시는 거예요. 준호 씨. 너무 놀라서 책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 준호 씨네요. 어떻게 여기에? 준호 씨도 저만큼 놀라신 것 같았어요. 선영 씨.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부산에 계신 거 아니었나요? 어떻게 서울에?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준호 씨가 미소를 지으시며 사실은 이사를 왔어요. 이 동네로요. 이 동네로요? 더욱 놀랐어요. 설마 우리 동네에 이사를 오셨다는 건가요? 네, 부산에서 한 달 살아보니까 역시 서울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준호 씨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선영 씨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오셨다는 건가요? 정말요. 저 때문에.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부산에서 계속 선영 씨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와서 일을 구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꿈인가 싶어서 눈을 비벼봤지만 현실이었어요. 준호 씨가 정말 제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일주일 전에 왔어요. 사실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망설이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기뻐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하니까 준호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혹시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도서관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기가 좀 그래서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카페에 앉아서야 실감이 났어요.
준호 씨가 정말 돌아오셨구나. 어디에 사세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원룸을 얻었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괜찮아요. 일은 어떻게 하세요? 다행히 이전 직장 동료의 도움으로 작은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준호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다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부담을 드린 건 아닐까요? 저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시다니.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니까 준호 씨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전혀요. 부산에서 지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진짜 중요한 건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걸요. 돈이나 성공보다 훨씬 소중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진심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그럼 이제 계속 서울에서 지내실 건가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그리고 선영 씨와 가까이 살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매일 그리워했던 분이 이렇게 다시 제 앞에 나타나시다니.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보다 싶었어요.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시간 나실 때마다 만나요. 그날부터 정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한강을 걸었고, 평일에도 저녁에 만나서 동네 산책을 했어요.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준호 씨가 이사해 온 원룸도 구경시켜 주셨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더라고요. 여기서 혼자 사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특히 선영 씨가 가까이 계시니까 더 좋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정말 오래된 친구 같은 편안함이 생겼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준호 씨가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셨어요. 혼자 사시니까 몸 관리 잘하셔야 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또 어느 날은 준호 씨가 허리를 다치셨을 때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했어요. 서로를 돌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준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편한 사이가 될 줄 몰랐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준호 씨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만나서 산책하는 것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고 소중했어요. 선영 씨, 저희가 이제 어떤 사이인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친구 이상의 관계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때가 온 거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단순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연인 사이라고 해도 될까요?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60살과 65살의 늦은 연애였지만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소중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우리를 좋게 봐주셨어요. 보기 좋은 커플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정말 외롭지 않겠네요. 네, 준호 씨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요. 6개월 후, 준호 씨가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면서 저에게 제안하셨어요. 선영 씨, 혹시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깜짝 놀랐지만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이미 사실상 매일 함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을 하자는 건가요? 꼭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이에는 그게 더 현실적일 것 같기도 하고요.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 의견도 물어봤는데 다행히 모두 찬성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되죠.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준호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어요. 새 아파트에서 시작한 동거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 씨가 먼저 커피를 내려주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선영 씨. 그 인사를 들으면 하루가 상큼하게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저는 아침밥을 차려드릴게요.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는 아침 식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혼자 먹던 밥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오전에는 각자 할 일을 해요. 준호 씨는 재택근무를 하시고 저는 집안일이나 독서를 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적당한 거리감이 좋아요. 점심은 간단하게 함께 먹고 오후에는 가끔 동네를 산책해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잠깐 나가 볼까요? 준호 씨가 제안하시면 저도 기꺼이 따라 나가요. 저녁 시간이 가장 좋아요. 준호 씨가 일을 마치시면 함께 저녁을 준비해요. 오늘은 뭘 해드릴까요? 김치찌개 어때요? 오늘 김치가 잘 익었는데.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즐거워요. 준호 씨는 설거지를 담당하시고 저는 요리를 주로 해요. 서로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정해졌어요. 맛있게 잘 해주시네요. 혼자 살 때는 이런 맛을 못 느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어요. 가끔은 각자의 방에서 개인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 이게 60대 커플의 장점인 것 같아요. 주말에는 더 특별해요. 토요일 아침에는 늦잠을 자고 브런치를 함께 만들어 먹어요. 오늘은 팬케이크 어때요? 좋아요. 제가 과일도 준비해 볼게요. 일요일에는 가끔 나들이를 가요. 근교의 산에 가기도 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구경하기도 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날씨가 좋으니까 남산에 가볼까요?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준호 씨의 작은 습관들,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까지.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워요. 선영 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여시는군요. 네, 환기하는 걸 좋아해요.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가끔은 의견이 다를 때도 있어요. TV 채널을 두고 다툰다거나, 에어컨 온도 때문에 실랑이를 벌인다거나. 하지만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서로 맞춰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오늘은 좀 덥네요. 에어컨을 좀 더 틀까요? 저는 추워서. 26도 정도면 안 될까요? 그럼 절충해서 25도로 하고 대신 얇은 이불을 덮으세요. 이런 소소한 타협들이 재미있어요. 젊을 때 연애와는 다른 성숙한 사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준호 씨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우리 정말 결혼할까요? 결혼이요? 깜짝 놀랐어요. 동거는 하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결혼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잖아요. 네,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잠깐 망설이시더니 나중에 우리 중 한 명이 아프거나 하면 가족이 아니면 돌볼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현실적이면서도 로맨틱한 제안이었어요. 60대의 결혼 제안다운 것 같았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제가 대답하니까 준호 씨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정말요. 감사해요, 선영 씨.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거창한 결혼식은 하지 않고 가족들만 모셔서 소박한 예식을 치렀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둘째 아들이 말해줬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식 날 준호 씨가 제게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평생 함께 해요. 선영 씨라고 하셨어요. 60살에 받는 프러포즈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네, 평생 함께 해요. 여보.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김선영에서 이선영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후 생활은 더욱 안정적이 되었어요.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정말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할까요? 좋아요. 여보, 어디로 갈까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60살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누가 60살이 인생의 끝이라고 했나요?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 준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준호 씨가 있다는 것.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0세든 70세든 새로운 사랑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어요.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우연한 여행에서 만난 인연이 평생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삶이 끝나는 나이는 없어요. 어쩌면 새로운 봄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준호 씨와 함께 산책을 나갈 예정이에요. 오늘도 같이 걸을까요, 여보? 네, 좋아요. 같이 걸어요. 60세 삶이 끝나는 나이가 아닙니다. 어쩌면 새로운 봄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